블로그 글을 쓸 건 나중 이야기니까 우리는 본질로 들어갈게요. 저희는 일단 일반 텍스트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자, 일반 텍스트로 SEO 본문 작성글을 해달라 그럴게요. 그런데 저는 그냥 등록된 지침대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희 챗봇을 사용할 때 아나부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챗봇들도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는 이런 문구를 쓰면 그래도 조금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봇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지금 이 문구 2줄 정도는 웬만해서는 좀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등록된 지침의 작업 순서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등록된 지침의 작업 순서대로 일반 텍스트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할게요. 자, 우리의 요지는 일반 텍스트입니다. 그쵸? 우리 일반 텍스트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만 해볼게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1차적 블로그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1차적 블로그 글을 써주고 있고, 제가 조금만 내용을 보완할게요. 우리가 봤던 거는 굳이 또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SEO 블로그 글을 쓸 거니까 SEO 블로그 글을 5,000자 이상으로 해볼까요? 됐죠? 보내볼게요. 요거 보고 그 다음에는 그럼 제품은 어떻게 보여질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맛집 정보 챗봇이기 때문에 블로그 글 쓰는 방법도 달라져요. 우리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블로그 글 있잖아요. 그 챗봇을 통해서 블로그 글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하는 실제 내용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내용들은 검증해 보시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에 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시면은 손해세요. 뒷부분에는 왜 시중에 있는 AI 사이트들로 블로그 글을 쓰면 안 되는지, 그게 무슨 위험한 문제가 있는지, 그게 왜 저품질이 될 수 있는지, 왜 블로그 글이 누락되고 블로그 글이 제한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제가 길지는 않지만 그 간단하게 근본 이유, 실제 화면을 보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고객 리뷰 요약 평가까지도 쭉 나오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챗봇은 API 연결된 챗봇이 아니에요. 그냥 챗GPT의 액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연결된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안에 메인 명령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것과 실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과정의 커리큘럼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챗봇이거든요. 자, 우리가 맛집 관련된 것도 봤으니까 우리가 제품 검색 관련된 것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대화 스타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블로그 글의 주제 또는 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죠. 저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블루 punk트 오픈
픽 이어폰. 자,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걸로 블로그 글을 써서 다 상단 노출됐거든요. 네, 다음에도 상단 노출되고 네이버에도 상단 노출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월브 TV에서 시연했던 또 다양한 키워드 가지고도 다 상단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쓴 글이 저품질? 그건 잘못 썼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고, 또 챗GPT로 블로그 글을 쓴 게 뭐 중복 문서? 역시 잘못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챗봇도 API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그 기능은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시면 작업 순서 제목이 나오죠? 제목 추천이 나오죠? 제품 출시일서부터 제품 가격, 구입 가능 사이트, 뭐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들을 먼저 다 뿌려줍니다. 기능 및 특징, 그 상세한 스펙까지. 자, 여기 보면 SEO 블로그글 작성을 원하면 말씀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렇게 SEO 블로그 글 작성을 일반 텍스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네, 링크까지 다 걸리죠. 그리고 뭐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목차 구성까지도 다 해줍니다. 목차 구성에 책갈피 기능 있잖아요. 목차 클릭하면 본문으로 넘어가는 그 링크까지 다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블로그 글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줄였어요. 화면을 전체 다 보여드리려고요. 자, 장단점까지 나오면서 실제로 가격대 형성까지 블로그 글 그냥 전체가 다 나와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펙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그러면 보세요. 이어폰 스펙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어떤 팁, 뭐 노하우 비법이 아니죠. 그냥 챗GPT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글 나온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글 나온 거에서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어폰의 스펙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하게 해달라고 해볼게요. 네, 스펙 정보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조금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이제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쓸 때 나는 스펙 중심의 글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펙 중심의 글을 쓰면 돼요. 그런데 왜 다른 AI 사이트나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액션 기능이라는 것들, 이제 앞으로 배울 것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맛집, 뭐 이런 것들이 뭐 제품, 그리고 블로그 글, 그리고 복지,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예를 들면은 뭐 어제,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 나온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챗GPT는 작년, 뭐 기본적으로 2023년 10월 정도까지의 학습된 내용들만 가지고 답을 해요. 학습된 내용들 중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컨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챗GPT가 쓴 글이 맞겠지 하고 글을 써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을 하느냐고 제대로 못했는데 보세요. 스펙 부분만 블로그 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나요? 그래. 이 스펙 부분 글만 쓰고 이 이어폰의 전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하고 그거를 클릭하면은 또 다른 네이버 블로그 글 혹은 티스토리 블로그 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링크를 시켜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로 블로그 글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 모델 이름을 가지고, 이게 모델이거든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뜨죠. 자, 모델 이름을 검색하는 분들은 블라우풍투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궁금해서 그러진 않아요. 보통은 이게 어떤 정보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챗봇을 너무 길게 봐서 지금 시간을 보니까 조금 다음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긴 봤죠, 우리가? 네. 챗GPT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이 부분은 제가 안 넣었었는데 챗GPT에 대해서 그래도 아주 정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시연을 안 해보신 분들, 즉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챗GPT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봤거나 기껏해야 딱 한두 번 정도만 물어왔던 것 같다, 거의 사용을 안 했다, 나는 안 한 거야, 이 정도, 이러면 1번을 좀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이후에 강의 할당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 강의에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1번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한 번 더 할게요. 챗GPT를 사용해봤다. 나 챗GPT 사용해봤어. 자, 2번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희 팀에서 이런 것들 체크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강의로 진행하기 위한 거니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제가 분석하는 동안에 저는 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GPT, 우리 지금 이 강의가 GPT잖아요, 그쵸? 근데 챗GPT 뭐지? 여기 보면 GPT로 블로그 수익화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실제적인 의미는 챗GPT로 블로그 수익화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GPT라고 한 이유는 이 챗GPT에 챗이 붙은 거예요. 그냥 챗이 뭐죠? 일종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글로, 그쵸? 그러니까 GPT라는 거를 글로 써서 사용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세요. GPT스 그럼 뭐냐면 GPT들이 모인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GPT 스토어는 뭐냐? GPT들이 등록되어 있는 거 사용하도록. 아까 맛집 같은 것들이 GPT 스토어에 등록되면 아나부의 맛집 챗봇도 GPT 스토어에서 검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검색이 안 되지만 저희 거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그냥 사진 찍어놨다가 이게 뭐지?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만 해도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딱 이걸 보면 와, 챗GPT의 GPT의 모델이 진짜 많네, 복잡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몰라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새로 나온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 나온 모델들 중에 어쨌든 우리는 챗봇으로 그리고 챗GPT로 블로그 글을 쓸 때는 사용되는 모델이 있어요. 사용되는 그 모델의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뭐지? 아나부님이 정리해놨으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하나씩 공부해봐야지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챗GPT로 챗과 GPT, 글 또는 이야기로 소통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GPT들의 모임인데 나는 뭔가 다이어트 관련된 챗봇을 전문으로 만들고 싶어, 혹은 나는 다이어트 계획들, 워크아웃 관련된 것들로 뭔가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어,
챗GPT하고 이것만 전문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그걸 특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목적에 맞는 나만의 챗GPT를 만드는 거를 GPTs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만든 GPTs, 즉 아까 보셨던 맛집 다이닝 카페 있었죠? 10월 29일 월브스타리 용으로 만든 챗봇. 이게 바로 저에게는 마이 GPTs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건 좀 중요해요. 챗GPT는 도대체 언제까지의 내용으로 학습이 되어 있지? 라고 할 때 보통 2023년 4월이나 2023년 10월입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학습 데이터가 최근으로 다가가겠죠. 뭐 올 겨울이나 내년 2, 3월쯤 되면은 2024년 3, 4월 이 정도로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텀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는 제가 패스를 할게요. 여러분이 요거는 사진을 찍어뒀다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열었냐면요. 챗 GPT는 이미지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OCR, 자체 탑재된 OCR 기능이 이렇게 한글을 제대로 분석하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만 입력을 해도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해줘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샘플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요 사이트 주소가 볼게요. 뭔지.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여기가 H가 빠졌군요. 네, H가 빠져서 오타가 났네요. 잘못된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H를 하나 넣을게요. 됐죠? 보시면 이 강의 사이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세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보시면 무료 특강 안내, 이거 이전에 9월 9일 날 했었던 이미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거를 다 분석을 한 거죠. 이렇게. 지금도 이거를 한번 분석을 요청해 볼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대화를 하고 대화 계속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명령어만 저는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요 명령어만 좀 복사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자, 이렇게 사이트, 이거 제 주소가 요거 맞죠? 이번 거죠? 네, 이번 거네요. 그러면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또 H가 빠졌으니까 그래도 제대로 타이핑을 할게요. 자, H가 빠져도 자기가 알아서 H를 넣어서 검색을 잘 했네요. 보니까. 네, 한글 당연히 분석합니다. 한글 분석 결과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볼게요. 자,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써드리는 내용들 그냥 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고 찍으실 수 있으면 찍어도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 다 분석해서 16개 강의 11시간 45분의 강의 내용 이렇게 쭉 나오고 커리큘럼까지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강의 중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웹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웹사이트를 분석하고 그 웹사이트 안에 이미지까지 분석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강의 대상자, 아나부 소개, 이 내용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강의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내용들 다 긁어온 거예요. 자기가.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좀 제대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챗GPT, GPT 이러면 뭔가 조금 벌써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아주 쉽게 강의도 구성을 했지만 챗봇 자체도 먼저 활용해보면서 하시라고 챗봇도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였어요. 무료로 계속 강의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자, 그럼 또 볼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첨부 파일로 긴 글의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게 뭔지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이 화면인데요. 자, 볼게요. 요 클릭해 볼게요. 자, 이 화면이에요. 자, 이 보면 이 PDF, 이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사업 안내는 제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정부 정책 지원이라든지 정부 복지 지원, 뭐 중앙부처, 지자체 이런 다양한 관련된 것들을 하실 때, 자, 보이시죠? 내용이 PDF 파일로 어떤 공개 자료라든지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첨부 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챗봇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챗GPT를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물론 이제 유료 기능이죠. 그래서 적어도 챗GPT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래도 유료 결제를 하시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보시면 얘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PDF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메인 키워드 첫 만남 이용권, 2024년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주고 서브 키워드.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강의가 옆으로 새는 게 아니라 이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거 나오는 거 계속 보셨잖아요. 왜 자꾸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가 나오지?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가 잘 구성이 된 제목이 생성이 돼야 누군가가 뭐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글을 검색할 때 예를 들면은 첫 만남 이용권 국민 행복 카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첫 만남 이용권으로는 내게 검색이 안 되지만 국민 이 행복 카드 이걸로 검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블로그 초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나부가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왕초보와 초급까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때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는 꼭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두 개를 자기가 알아서 혼합해서 추천 SEO 블로그 글 제목에서 이렇게 블로그 글까지 써줍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자, 여러분 블로그 글, 내 글이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검색 엔진 상단에 노출되는 그러한 친화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글의 요약이 상단 부분에 있는 것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들이 이 350자 본문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블로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이 글은 앞부분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딱 요약해놨네. 뒤에 봤더니 목차가 또 나오네. 이 글 괜찮네. SEO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게 되겠죠.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보통 제 챗봇에 보면은 SEO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검색 엔진 최적화, 이거의 영문 약자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이 뜻은 뭐냐면 내 글이 검색 엔진에 상단 노출될 수 있는 조건대로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글을 써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글은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기서부터 보실까요? 쭉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블로그 글에. 대신 예를 들면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복사했다고 칠게요. 이거를 블로그 글에 그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에다 붙여놓고 요거를 다시 복사한 다음에 블로그 쓴 글창에 넣으시면 되세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복사해보면 그 복사한 곳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크업 언어, HTML, CSS 뭐 이런 우리들이 잘 모르는 그런 HTML 코드들이 붙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이, 즉 네이버 검색 엔진이 야 이거 뭐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데, 우리 코드가 아닌데 얘 어디서 가져왔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첨부 파일만 넣어도 블로그 글을 써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대단하죠? 자, 이게 이제 그 써준 글 좀 아까 본 거고요. 챗GPT의 잘못된 사용법과 오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마지막에 질문과 답변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꼭 필요한 거, 알려드릴 것들을 이때 같이 할게요. 자, 요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챗 GPT를 할 때 그래도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챗 GPT의 핵심, 즉 우리가 챗 GPT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3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요 부분은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튜브에 어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들,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건강한 크리에이터라면은 누가 가르쳐 주든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챗GPT를 할 때는 뭔가 역할 부여라고 하는데, 이거는 꼭 역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적인 것들도 포함됩니다. 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혹은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뭐 여기 예시처럼 예를 들어서 역할 그러면 나는 뭐 개발자로서, 변호사로서, 작가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업무, 그럼 내가 뭘 할 건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그 이어서. 좀 간단하죠? 글은 긴데. 뭐 에세이 작성을 원하면 에세이 작성이 업무가 되는 거죠. 뭐 스토리보드 작성 그러면 스토리보드 작성이 업무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생성 그러면 원하는 결과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표를 만들어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시각화 표현해서 그래프를 그려줘, 이럴 수도 있고요. 뭐 3,000자 이상의 블로그 글로 작성해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생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챗GPT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볼게요. 뭐냐면 그럼 기초 근력을 키우는 방법, 이렇게 써 있죠. 자, 프롬프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근력을 키우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챗GPT 특강이기 때문에 챗본만 보는 것만 보면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까 금방 3가지의 챗GPT와 대화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어떤 패션 스타일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상황은 뭐죠? 패션 스타일링이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뭐죠? 뭐 예를 들면 트렌디한 어떤 스타일링을 제안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뭐죠? 이번 여름에 혹은 이번 겨울에 남성 캐주얼 룩을 좀 내가 제대로 입고 싶어. 그럼 그걸 제안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정도도 쓰지 않고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당신은 패션 스타일리스트로서 멋진 패션 스타일링을 해주세요. 상황하고 역할. 그 다음, 저는 이번 여름에 돋보일 수 있는 남성 캐주얼 룩을 입고 싶습니다. 그쵸? 이게 뭐죠? 아까 업무라든지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생성된 결과는 트렌디한 스타일링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표현들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사진 찍어 두세요. 그리고 공부해 보세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도 뭐 이렇게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하고 역할. 그래, 맨 처음에 상황하고 역할을 쓰래. 아나부가 오케이, 내 상황은 이렇고 그럼 너는 이런 역할을 해봐. 이렇게 목표 업무. 아나부님이 목표 업무를 두 번째로 좀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래. 오케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초 근력.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 생성. 뭐 대표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게 원하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세워주세요니까 생성되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요것도 뭐 필요하시면 캡처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뭐 여기 월부 강의 중에서 체중 감정 관련된 내용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요걸로 바로 넘어가게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의 첫 번째 개선된 모습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우리가 블로그 글 쓸 때 뭐 키워드 뭐 예를 들면은 뭐 갤럭시 폴드 6에 뭐 SEO 블로그 글을 검색엔진 최적화 블로그 글을 2000자 이상으로 써줘요. 뭐 중간에 스펙 기능을 넣어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챗GPT가 글을 쓰다가 자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영어로도 갑자기 바꿔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중지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는 뭐냐면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트래픽이 좀 과밀하게 있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라서. 그래서 프롬프트 쓸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또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문구를 쓰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블로그 게시글 제목이 어떠한지, 몇 글자를 원하는지, 키워드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제목이 클릭베이트 할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제목으로 할 건지. 클릭베이트 하다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관심 문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마케팅 문구도 클릭베이트 문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초 근력을 향상하는 프롬프트.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렵지가 않죠. 강의 보시고 요 내용만 보시고 이렇게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내용으로 계속 이것저것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들이 길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공부하실 수 있고, 뒤에 보시면요, 진짜 정말 바로 전 기수분들이 눈물 어린 감동의 후기들과 성과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그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제 강의에서 기초과정 앞부분에 또 쉽게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중간에 넣었는데요, 블로그 글을 AI가 아닌 자연스러운 인간이 쓴 글로 생성하기 위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도 제가 월부 이 정규 강의에서 공개를 합니다. 고급 프롬프트를 17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연결이 된 걸까요? 네. 여러분, 중간에 연결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 5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제가 또 잘 정리하면서 저도 차분히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얼굴, 목소리 다 잘 나오죠? 그쵸? 네. 그럼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챗GPT로 쓴 블로그 글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뭐 진짜 문제가 없을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뭐 좀 이따가 뭐 잠깐 보시겠지만 제 교육용 아나부 네이버 블로그 또 티스토리 교육용 블로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꽤 오래전서부터 오픈해서 제가 이런 강의 있을 때마다 시험적으로 글을 다 쓴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블로그를 좀 하다 보니 다 상단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여기 블루풍트 오픈픽 이어폰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공기전도식 이어폰으로 지금 가장 핫하죠. 그래서 이게 런칭되면서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썼는데 자, 이게 지금 챗GPT로 쓴 글이거든요. 저는 이 이미지들만 넣은 겁니다. 이미지들도 사실은 이제 AI 사이트에서 생성한 이미지들도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상단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모델명으로도 봤었을 때 상품 리뷰 인기글에 이렇게 상단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음에도 자, 여기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글이 상단 노출되어 있고요. 다음 자체에 실질적으로 MTP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시계일 거예요. 카시오 시계. 이것도 이렇게 상단이 노출되어 있죠. 자, 카시오 남성 시계 쳤을 때도 이렇게 다음에서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상단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챗GPT로 어떻게 글을 쓰냐고, 그리고 챗GPT로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챗GPT 챗봇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챗GPT의 블로그 글을 쓸 때 그 결과물을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서브 키워드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제습기 모델명이거든요. 이게 거의 1만 회 이상 검색량이 있는 모델명인데, 이것도 제습기 모델명 스펙, 제습기 모델명 제습기, 제습기 모델명 가격 다 상단 노출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네이버로 와볼게요. 이것도 카시오 시계 모델명 스펙. 자, 그러면 모델명이니까 검색량이 얼마 안 되는 것 중에 상단 노출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모델명 자체에 기본적으로 8,000회, 1만회, 15,000회, 그리고 아까 그 이어폰 같은 경우는 2만 회가 넘어가는 그 검색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자, 보시면 다 1등이죠? 다 챗GPT로 쓴 겁니다. 아까 다 보셨죠? 우리가 챗봇으로 썼던 결과물들. 자, 이렇게. 심지어는 이 제습기 같은 경우 제습기 스펙으로 쳤더니 챗GPT로 쓴 글인데도 이렇게 지식 스니핏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복지 지원 사이트의 결과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오늘 정말 이 정도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 기준으로는 짧아요. 보통 막 2-3시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 자체가 저녁에 있다 보니까 7시 시작해서 8시 반까지,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이거 마치면 질문과 답변 듣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까지 꼭 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잘 강의를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월브 스타디는 사실은 저의 강의하고도 연결되고, 그리고 당연히 또 강의를 또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사실은 요 내용들은 교차 트래픽 부분도 있는데, 자, 제가 그럼 딱 2분만 그래도 이거는 알려드리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네이버 블로그 글을 15분 만에 썼어.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글 쓴 거를 포스팅 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만 포스팅해요? 네이버 블로그 글을 챗GPT로 다시 내가 쓴 글을 챗봇에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 글로 바꾸는 거는 진짜 그건 2-3분 만에 해요. 그러면 자,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2-3분 만에 쓰지만 글 쓴 데 2-3분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뭐 AI로 1분 만에 블로그 글을 쓴다? 챗GPT가 글을 써주는 것만 해도 1-2분이 걸리는데 어떻게 1분만 했어요? 1-2분이 걸린 거를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내가 내 블로그 글로 가져오고 세팅해놓는 것만 해도 한 3분, 5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듬으면 10분 정도 걸리고요. 이미지 넣으면은 최소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한 15분 걸려요. 근데 이게 보통 2-3시간 걸릴 거를 15분 만에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저품질 없고 중복 유사 문서가 없게끔. 그쵸?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의 장점이 네이버 블로그 글 쓴 글을 한 2-3분 만에 티스토리 블로그 글로 바꾸면 구성 자체랑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글이 2개가 되죠. 그거를 교차 트래픽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그겁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요. 실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르게 내용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월보에 있는 강의가, 아나부 강의가 600페이지가 넘어요. 강의 교재만.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만 해도 엄청나죠? 일부 화면인데요. 600페이지 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어머, 진짜 많네요. 그리고 중점은 뭐가 있냐면요. 플랫폼별 블로그, 그리고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보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월급쟁이 부자들을 네이버에서 쳐볼게요. 좀 시간이 그러니까요,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중간에 이게 끊겨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연됐으니까 제가 별도의 제 연결된 강의 홍보는 딱 한 번으로 끝내고요.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는. 바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챗봇을 봤더니 자기 챗봇을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강의 3주차, 4주차에 있고요. 원래는 강의 중간에 제 강의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생략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글을 쓰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글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네, 이 문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전체 지금 요 보시나요? 안 보시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체 질의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노란 걸로 다 읽어보고 체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어떻게 연결된 부분이란 질문은 글 주제 선정과 관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봇은 블로그의 주제, 즉 블로그의 주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글 쓰기 위한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의 주제를 잡을 건지 글 쓸 주제를 잡을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글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글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제를 예를 들면 이어폰이다, 혹은 여러분들이 뭐 시계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맛집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주제 선정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키워드 사이트에 가서 주 메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연관 키워드들이 쭉 나와요. 무슨 뭐 카시오 시계건, 카시오 시계의 어떤 뭐 시계 손목, 어떤 뭐 글라스건, 뭐 혹은 뭐 우리가 뭐 허리띠다, 벨트다 그러면 뭐 벨트 기준이건, 뭐 컬러가 있는 옷이건, 니트건, 뭐 헬리넥이건, 이런 식으로 옷 주제에 대해서, 뭐 시계 주제에 대해서, 뭐 맛집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디테일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메인 키워드를 넣고 연관 키워드를 보는 방법이 가장 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찾았다 그러면 챗봇에 글만 집어넣으시면 그 챗봇이 그 주제에 맞는 키워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브 키워드를 쭉 찾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질문은 챗봇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이후의 질문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이겁니다. GPT로 상위 노출 제목을 추출한다 하더라도 작성자의 블로그 지수가 낮거나 경쟁 강도가 심한 상위 키워드라면 노출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자, 이거 쓰신 분, 이제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은 지금 보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GPT로 제목도 써주고 아까 그 챗봇이 키워드를 다 분석해줘요. 그런데 이 키워드가 한 달에 도대체 얼마나 검색되는지는 분석을 안 해요.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하려면 별도의 챗봇을 사용하면 되지만,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의 취지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별로, 블로그 지수라는 거는 내 블로그가 단계별로 예를 들면
뭐 카시오, 남성 카시오 시계 쳤을 때 글을 잘 썼어도 상단 노출되는 블로그가 있지만 글을 잘 써도 노출이 안 되는 블로그들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블로그를 얼만큼 열심히 해왔는지, 그리고 그 블로그의 신뢰도는 어떤지, 글의 컨텐츠의 품질은 좋은지, 이런 것들이 블로그 지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블로그를 해오는 습관이 중요하고,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낮으면 당연히 검색 강도가 상위 키워드라면은 노출이 어려운 건 맞죠. 그럴 때는 블로그 자기 지수에 맞게 키워드를 선정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만, 3만이 아니라 2천, 3천 정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출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들이 실제 검색 의도에 반영한 키워드를 검색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저의 이야기는 블로그 중급자 정도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서 초급자, 왕초보 분들은 잠깐만 멈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 키워드를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서 나에게 맞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봤더니 스펙 기능은 1500회 정도 나오네. 그러면 오케이, 나는 그러면 카시오 남성시계 스펙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서브 키워드 스펙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뭐가 좋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 그리고 구글 검색 엔진, 네이버 검색 엔진, 이런 내용들이 강의 안에는 다 들어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에는 몇 글자를 써야 되는지, 티스토리 블로그는 몇 글자인지, 이미지는 몇 개여야 되는지, 뭐 복사 붙여키는 가능한지, 챗봇으로 써도 되는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이 블로그 강사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강사는 네이버 블로그 얘기를 하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하던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티스토리 블로그에 네이버 이야기를 하고, 또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 강사가 하시는 얘기를 듣고 네이버 블로그에 적용하고, 이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에 공감이 가면은 3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아마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시작해서 초중급 정도 이해 이상 가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3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공감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막 333 여러 개까지 눌러주셨네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좋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좋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만 할 필요도 없고 티스토리 블로그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네이버 블로그 글을 티스토리 블로그로 전환하는 거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알고리즘 배우고 뭐 이것저것 뭐 로직도 알아야 되고 그건 나중 일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챗GPT가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 쓰는 거를 도와주는 협업 도구로 쓰고, 모든 협업 도구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꼼수나 편법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나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정직과 정도가 올바른 길이고 시간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성과도 분명히 나고요. 제가 아까 성과 좀 이따 시간 나면은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성과들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그리고 자, 챗GPT와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챗GPT 같은 대화형 AI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챗GPT로 표를 작성해 달라 그러면 표를 작성해 주는데 그 표는 디자인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이 안 되어 있냐면 요거 보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챗GPT는. 그러면 보기 싫잖아요. 너무 꼼꼼하고 디자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클로드라고 하는 챗GPT 같은 대화형 AI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클로드의 장점이에요.
아티팩트라고 하는 기능을 써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질문 중에 퍼플렉시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아마 질문 내용은 GPT를 퍼플렉시티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퍼플렉시티도요, 챗GPT나 금방 보신 이 클로드라고 하는 것과 챗GPT 모두 대화형 AI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박부루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대화형 AI에서 챗GPT를 퍼플렉시티에 넣고 하면은 챗GPT와 같은 결과는 나오지가 않죠. 그 이유는 퍼플렉시티는 검색 엔진을 분석하는 일종의 검색형 대화형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들만 추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이나 데이터들을 얻고 싶을 때는 퍼플렉시티에서 자료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얻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블로그 글을 쓴다든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챗GPT에서 다시 블로그 글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챗GPT를 중심으로 클로드나 퍼플렉시티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표를 디자인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래서 잠시 보여드렸어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요즘 N잡, 투잡, 부업 영상이나 광고가 매우 많은데 저한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이거는 어차피 제가 지금 강의에 대한 내용 홍보를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1강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격에 맞는 온라인 부업 모델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현존하는 온라인 부업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 온라인 부업의 성향별로 어떻게 나뉘고, 여러분들은 그 성향별로 어떻게 부업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꽤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획일적으로 들려오는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격에 맞는 부업 모델을 먼저 선택을 하되, 하지만 내 성격을 초월해서 나는 수익과 돈이 더 중요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 속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와 단블로그의 차이점, 이거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애드센스 체험단, 기자단 외에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는요, 챗봇을 만들고요, 챗봇으로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제휴 마케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GPT를 알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들의 범위가 확 넓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 기자단, 원고단, 체험단. 그래서 제가 체험단 목록도 128개 목록도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애드센스 체험단, 그쵸? 애드센스와 체험단은 다르죠? 애드센스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애드센스라고 하는 광고, 블로그에 보면 막 광고 붙잖아요. 그거 클릭해서 내가 수익 얻어가는 게 애드센스입니다. 챗GPT를 활용한 글쓰기는 다음과 네이버 블로그 모두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를 저는 교차 트래픽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티스토리에 쓴 블로그 글을 일부 또는 전체 글로 챗GPT에서 변환해서 네이버 블로그 글로. 그러면 티스토리에는 이것이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그럼 네이버로 넘어가죠. 그럼 네이버는 방문자가 어떻게 되죠? 나는 그냥 간단하게 티스토리 블로그 쓴 거를 5분 만에 그냥 하나 더 쓴 것 뿐인데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죠. 반대도 가능하죠. 즉 네이버 블로그가 지금 현재 300명, 500명, 1000명인 블로거가 티스토리 블로그는 아직 10명, 2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이 글을 전환해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글의 품질이 좋다면 정말 정보성 글, 검색 의도가 좋은 글들, 만족시켜주는 글들이라면 여기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클릭하세요라고 하면 티스토리 블로그 글이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트래픽이 일어나겠죠. 전자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자책의 퀄리티 등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쵸? 강의를 듣고 나서 부업을 하는데
챗GPT가 말하는 내용을 몇 % 사용할 수 있나요? 이 특강에서 커리큘럼이 많은 버전의 유료 강의도 있나요? 뭐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이거는 제가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거를 채택한 이유가 강의의 전자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전자책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강의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음 걸로 패스를 할게요. 강의를 듣고 나서 부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나부 강의뿐만 아니라 블로그건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쏟았을 때 성과가 나오는 시점은 보통 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같지는 않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같지는 않지만 3개월 그리고 6개월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챗GPT가 말하는 내용을 몇 %? 아나부 저하고 같이 하는 경우라면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0%면은 거의 다죠. 네, 뭐 최소한 90% 이상은 되겠죠. 왜? 그냥 써도 되지만 이 중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챗GPT로 어떤 키워드마다 조금은 차이가 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 그런 경우들은 조금 더 살펴보면은 뭐 아무래도 굳이 이걸 퍼센트로 이야기하는 게 우습지만 90% 이상,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해요. 이 특강에 커리큘럼이 많은 버전의 유료 강의도 있나요? 이 특강에 커리큘럼이 많은 버전이 유료 강의도 있나요? 이 커리큘럼, 물론 강의들은 다 다양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월브 스터디에서 듣는 지금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즉 모든 것들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AI 글쓰기 부업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들을 꼭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되어 주신다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성과 자료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제가 또 질문을 볼게요. TTT님이 제 분야는 맛집 카페가 아닌데 맛집 카페 챗봇만 주시나요? 네, 지금 제공해 드리는 것은 맛집 카페 챗봇,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는 실제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챗봇도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도 일주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맛집 카페도 한 달 동안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보시고요.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무슨 이거 좀 그러네. 사용해 보는 게 아니라 블로그 글을 쓰셔야죠. 근데 블로그 글을 쓰시기 전에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땡벌님이 선물 챗봇은 할루시네이션 100% 잡아주나요? 아마도 잘못된 정보를 뿌려주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 증상은 챗GPT의 학습된 데이터의 적용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사이트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챗봇은 거의 100%? 지금까지 한 번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글이 짧게 나와. 이거는 챗GPT의 트래픽의 문제라든지 혹은 오픈 AI의 서버의 문제라든지 혹은 GPT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업데이트 되는 순간 그럴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블로그 글이 아까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한 5줄 나오다 뚝 멈춰. 10줄 나오다 뚝 멈춰. 이런 경우들은 조금 그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름님이 누락 관련 궁금증, 누락 살리는 법을 문의 주셨는데 저품질 누락 살리는 법은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 조금은 고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꾸준한 포스팅입니다. 무조건. 이게 아마 이 질문이 저의 예시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저 교육용 지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가
이전에 저희 직원이, 회사 직원이 회사 블로그로 쓰다가 되게 오래전에 적품질들로 사용하지 않던 블로그인데, 제가 이번에 2021년도에 이제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저품질 블로그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지금 거의 최저가 블로그, 준최적 7단계, 6단계 이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뭐 준최적이다, 최적이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그냥 마케팅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실질적으로 블로그 플랫폼의 알고리즘에서 이전 최적 단계를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사이트마다 블로그의 최적화의 단계는 다 달라요. 이거는 얘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은 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똥돼지 그래비님이 내 글 쓰는 스타일을 학습시켜 쓰게 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챗 GPT에는 이제는 메모리 기능이 불과 한 달 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의 유형을 메모리화 시켜 놓으면은 이제는 내가 글을 키워드를 넣을 때 그 글 썼던 방법대로 써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최낙영님이 챗 GPT로 쓴 글을 마케팅 담당자가 알아챌 수 있나요? 어떤 체험단에서 챗 GPT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챗 GPT 금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대부분이 챗 GPT를 제대로 활용 못하니까. 엉터리로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잘못 들어서 잘못 들은 대로 사용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즉 챗 GPT를 알고 챗 GPT에게 어떻게 대화할지를 아는 거를 제대로 한다면 이럴 일들은 없죠.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 성향을 알고 성격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답변을 할지 예상이 되고 또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면 나에게 진실성 있게 대답할지도 알게 되잖아요.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봐요. 챗 GPT를 잘 알고 그거에 맞게 질문이나 명령을 하면 그거에 맞게 돌아올 수 있죠. 단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사람도 아무리 좋고 대화가 잘 되더라도 감기 몸살에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더 말을 해주고 싶어도 덜 하게 되겠죠. 저는 진짜 정말 하면서 이게 진짜 그런 컨디션이 이 녀석도 있군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나무님이 이미지 넣는 거 가르쳐 주세요. 사진은 늘 고민이에요. 시연 가능할까요? 어떤 이미지 넣는 걸 말씀 주시는 거지? 챗 GPT에서 이미지 제작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챗 GPT 이미지 제작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좌측에는 챗 GPT와 대화했던 내역들이 이렇게 쭉 뜨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굳이 디테일하게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제가 이미지 제작하는 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뭐를 할까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좋아하니까 이탈리아 피렌체의 피렌체의 두오모 대성당. 두오모 대성당 있죠? 두오모 대성당 모습. 그리고 실제 사진.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 사진처럼. 이 정도만 그냥 쓸게요. 나옵니다. 달리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쓸 때는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지 마시고, 물론 써도 되는데 보통은 저는 미드전이라든지 기타 전문 이미지 생성형 AI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지 생성하는 동안에 잠깐 볼게요.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지금 계속 중요한 내용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나브 카페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챗봇 프로필 이미지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아나브 카페, 월브 카페 이런 식으로. 어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로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 나오겠죠? 잠깐만요. 나왔네. 아이고,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트래픽이 없을 수 있는 그냥 기본 챗봇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6:9 사이즈를 원한다. 그럼 16:9 사이즈로 하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 잘 나왔죠? 그래서 16:9 사이즈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진짜 이탈리아 피렌체 두오모 성당에 있는 요 풍경 모습을 챗GPT가 이미지로 만들어줬고, 뭐 이 관련된 글을 쓴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죠. 네, 프롬프트 세팅 꿀팁. 프롬프트 세팅 꿀팁은 우리가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즉 프롬프트 개선 방법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그래서 잠깐 열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게 꿀팁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작업 절차를 정해 주고요. 지시사항을 별도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지침을 모두 무시하세요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막 챗GPT하고 글을 쓰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면 길어지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 근데 관련성이 있어서 새롭게 창을 안 열고 대화하던 중에 하고 싶어. 그럼 이전 지침을 무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역할, 당신은 SEO 최적화 및 블로그 작성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입력할 본문을 제공할 거고 이를 바탕으로 SEO 최적화된 블로그 글을 재구성해 주세요. 그래서 작업 절차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질문들이 많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해드렸죠. 그래도 제가 강의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월부하고 같이 지금 특강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내용도 한 번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꽤 많으셔서, 그리고 당연히 또 강의에 대한 내용들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급쟁이 부자들에 일단 들어가시면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들어가자마자 저 아나부 팝업 창이 뜨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이렇게 강의 내용 속에서 아나부 관련된 강의를 보실 수 있고,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 보시면 여기도 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후기들, 수강생분들 후기들도 한번 쭉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고요. 자, 여기 볼게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자, 이거는 지금은 강의 사이트를 열었지만 강의보다도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통은 키워드를 선정하고 제목 선정하고 글을 써야 되고 이미지, 글 발행, 수익화까지 많은 단계가 거치지만, 사실 이제 챗봇을 쓰면은 전반적으로 검색 엔진 상단될 수 있는 그러한 챗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질문 있는 내용들이 좀 같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 결과들 보여드렸잖아요. 질문에 보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에도 상단 노출이 가능하나요? 티스토리에도 다음에도 상단 노출이 가능하나요? 이랬는데 가능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주제를 선정하고 키워드, 서브 키워드 배치를 잘 하면, 그리고 그거를 챗봇이 도와주고요. 아까 질문 중에도 있었잖아요. 블로그 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키워드와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목 구성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상단 노출이 되고, 그런데 챗봇은 상단 노출될 수 있는 그 구성으로 작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구성으로 작성해 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계속 이제 글들이 상단 노출이 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이제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챗봇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글 발행만 하면 되는 거죠. 각 블로그에서.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강사의 수익 인증, 수강생의 수익 인증, 여러분들에게는 뭐
조금 뭐 동기부여될 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 인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수익 인증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강의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챌린지, 즉 좀 같이 동기들이 모여서 서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동기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단톡방, 카톡방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챌린지를 구성하는, 그렇게 2기, 1기는 이미 마쳤고요. 2기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기가 지금부터 뭐 보시면, 이 달력을 보시면 11월 18일 날 시작해서, 즉 11월 19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죠. 좀 보이려면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크게 안 되는구나. 제가 그럼 말씀으로 드릴게요. 11월 19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고요. 그래서 저하고 단톡방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2번이나 있고요. 또 심지어는 라이브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도 또 2번이나 있는 챌린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다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이 뭐를 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챌린지와 함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SEO 블로그 전용 챗봇도 드리고, 그리고 SEO 블로그 제목 작성 챗봇, 즉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챗봇과 함께 또 제목만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이런 챗봇 사용까지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혜택이 이제 12시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 걱정 없는 이미지 사이트들을 이제 모아놓은 20개를 모아놓은 것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프롬프트 이야기들 많이 주셨는데, 이 프롬프트들 중에서도 고급 활용 프롬프트고 75만원 상당이에요. 지금 팔리는 것들로. 그것도 17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 모두에게 전해드리고, 더군다나 또 오늘 자정까지 아까 이야기 드린 저 자정까지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아까 키워드 분석 사이트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검색 엔진 상단 노출되기 위해서 어떻게 블로그 글 제목을 쓰지? 키워드를 어떻게 해야지?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 34개가 들어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블로그 맛집, 그리고 그 챗봇이죠. 블로그 맛집 챗봇뿐만 아니라 이걸로 블로그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좋은 IT 추천 제품, 상품, 이런 종류들. IT 관련된 거라고 그냥 제가 통틀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챗봇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비용은 강의 비용 대비 가져가시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고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늦기 전에 꼭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받은 혜택 중에서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안에 내용을 좀 보게 되실 건데, 제가 아마 요 강의 교재에 비밀번호는 안 적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는요, 이거 지금 타이핑하는 거 맞죠? 여기다가 여기다 적어드리는 거 맞나?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네. 그래서 전자책 부분에 선물 받으신 거는 비밀번호 아나부 1029 이걸로 여러분이 열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보이게끔. 자, 요겁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교재 안에 넣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인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희 무슨 뭐 후기가 이래요,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더 큰 꿈을 갖게 되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드시 이뤄낸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강의를 처음 듣기 시작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과제를 하나씩 해가면서 이건 신세계다. 이럴 수가, 이건 뭐지?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이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하고, 나도 할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별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강의는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겠구나 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후기들, 또 월브 사이트에서 볼 후기들은 정말 100% 다 수강생분들의 후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는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겠구나 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진짜로 전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찌 뭐 굳이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그리고 그 내용을 구성하면서 걸렸던 많은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들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 대한 내용 홍보도 맨 마지막에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계속 좀 강의에 집중해 드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백만 원을 주고도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실무적인 내용들도 넘쳐났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아나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이 정리되었고,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떤 분야를 마음껏 배우고 싶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면 마음이 정말 힘든데, 아나부님 강의 하나로 이렇게 폭넓게 마음껏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선하신 마음 그대로 저도 대물림 하겠습니다. 저 이거요. 대물림.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서로 선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좋은 가치를 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멈춰졌던 시간도 있고 해서 저는 한 5분 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제가 되는지도 여쭤보고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더 볼게요, 제가. 브랜드 블로그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요? 네, 브랜드 블로그 글쓰기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 블로그 글쓰기라는 것은, 브랜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 그리고 브랜딩이죠. 퍼스널 브랜딩, 컨텐츠 브랜딩. 내가 브랜딩이 될 거냐, 내가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브랜딩이 될 거냐인데, 내가 브랜딩이 되던, 내가 만들어내는 컨텐츠 브랜딩이 되던, 이거는 분명히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주제에 맞는 글들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작성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 나가요?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강의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많은 11시간 분량을 지금 얘기 드릴 수는 없잖아요. 11시간에서 11시간 반 분량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뭐 보너스 강의까지 계속 추가돼서 8시간짜리가 3시간 반이 더 추가되고, 강의 교재도 3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드리는 혜택도 그냥 우르르 다 몰아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 아나부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게시물을 쓰는데 협업 도구로 사용 가능할까요? 그 전에 저 저품질 되지 않나요? 그거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블로그 글에 쿠팡 파트너스 같은 마케팅 링크 넣어도 저품질 되지 않나요? 헬로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이 시간이 3시간 정도 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진짜 정말 놀라실 겁니다. 뭐 아까 강의 시간에 초반에 말씀 안 드린 게 좀 아쉬운데, 자, 새로 고침 좀 하고, 여기 IT 제품, 여기 IT 팁 노하우로 들어갈게요. 조금 지금 인터넷이 제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말씀부터 드릴게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지금 이 교육용 블로그에 IT
테크 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글들은 쿠팡 파트너스 글이 거기 5, 60개가 넘어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부 다 상단 노출되었고 지금 제 블로그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쿠팡 파트너스를 한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쿠팡 파트너스 글을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 글을 정보성 글로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링크가 왜 클릭이 안 될까요? 됐다. 네, 됐네요. 여기 보시면 뭐 이걸 한번 볼게요. 뭐 QCY T13X 뭐 이런 쿠팡 파트너스 제품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챗GPT로 글을 쓰고 그리고 이미지는 브랜드 사이트, 브랜드 메인 사이트입니다. LG면 LG전자, 삼성이면 삼성전자. 여러분 혹시라도 오픈마켓, 그 일반인들이, 일반 이제 소매업자들이 써놓은 상세 페이지를 사용하시면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브랜드의 메인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는 저작권에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뭐 가격 비교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숨김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거는 좀 내용이 길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숨김 이미지로 안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공정위 문구 쓰는 건 잊지 마시고요. 클릭하면은 쿠팡 파트너스 넘어가죠. 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24시간 안에 이 클릭한 제품을 구입하던 이 쿠팡 파트너스의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내 블로그 글을 사용했던 분들이 보던지 결국은 이 3%를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쿠팡 파트너스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이거였습니다. 예전에 쿠팡 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검색을 한다는 이유는 그 검색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뭐 QCY 제품이다 그러면 QCY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계속 클릭하면 그냥 광고로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검색엔진 입장에서는 이런 블로그들이 좋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UGC라고 하는 검색엔진 최적화에 합당한 그 내용들을 위배되는 거죠.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알고리즘의 업데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도 1년에 수십 번, 거의 100회 이상의 아주 작은 알고리즘이 업데이트 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업데이트나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도 이 강의 내용 안에 거의 1시간 분량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챗GPT뿐만 아니라 챗GPT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그 사전 지식, 또 사전 정보, 사전 실행력을 위해서도 담아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커리큘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드센스 광고 클릭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지금은 이거는 근데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스인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아주 질문을 잘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애드센스 광고 클릭 전환율은 이제 CPC에서 CPM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이걸 또 다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스인님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면 광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는 광고를 뭐 사이드 광고, 이렇게 사이드에 위치한 광고, 그리고 중앙 글의 중단에 위치하는 광고들의 수를 최대한 조금 적절하게 유지를 했었어요. 많지 않게. 근데 CPM 광고가 됨으로 인해서는 그래도 읽는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광고 수의 탑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CPC 전환율을 높이는 건 당연히 주제가 되게 중요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주제를 보고 들어와서 체류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하고 그러면 내 블로그 글에 있는 광고들이 노출되는 시간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챗봇, 프롬프트 있으면 블로그 글 올릴 때 제가 공이 필요 없나요? 자, 리조홈님의 질문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그냥 챗봇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쉽게. 자, 그러면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것과
챗봇이 없으면 블로그 글을 제가 쓸 수가 없나요?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습니다. 챗봇이 있으면 리조우님의 질문처럼 챗봇이나 프롬프트를 할 줄 안다면 블로그가 훨씬 쉬워지죠. 여러분 블로그 글 쓸 때 2시간, 3시간 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거의 40분은 제목, 키워드 이런 것들 선정하고 글 쓰는데 1시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뭐 과대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연할 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챗봇으로 글을 쓰면 2, 3분 만에 쓰고 내가 굳이 성향이 너무 꼼꼼해서 글 하나하나 띄어쓰기, 맞춤법 그리고 뭐 글 간격, 줄 간격 다 신경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손보는 부분들 10분 이렇게 하면은 저는 보통 15분 정도면 된다고 하지만 25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글 쓰는 속도나 어떤 시간을 뭐 짧게는 3분의 1, 뭐 보통 5분의 1, 많게는 10분의 1까지 줄여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선님이 쌩쌩쌩 초보도 가능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쌩쌩쌩 초보님이 만약에 이 정도만 아니면 되세요. 이거에 해당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의 핸드폰을 이제 활용할 줄 모르는 법, 지금 나의 핸드폰에 블루투스를 키거나 끄는 거를 잘 못하신다든지,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서 뭐 예를 들면 챗GPT 안으로 못 들어가신다든지,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뭐 회원가입 같은 거를 못 하신다든지, 뭐 이런 정도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즉 다시 쉽게 얘기하면 챗GPT라고 하는 곳을 접속해서 가입을 못하거나 챗GPT의 질문 자체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던가, 뭐 아니면 뭐 내 모바일에 뭐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행해서 눌러보는 걸 못한다든지 이러면은 솔직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은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 줄 몰라서 제가 그냥 원래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김무창님께서 워드프레스 애드센스 승인난 계정 네이버 전체 누락이 되었는데 강의 신청하고 새로 사이트 만드는 게 나을까요? 이게 강의 신청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강의 신청을 하시고 따라 하시면 이제 앞으로 새로 사이트를 만들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전체 누락. 자, 지금 질문이 워드프레스는 애드센스와 관련이 있고요. 승인난 계정 네이버 전체 누락. 이게 조금 질문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해석할게요. 네이버 전체 누락이 되셨다면은 그거는 전체 글이 다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게 저품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품질을 잘못 쓰고 있는데 저품질이라는 거는 검색 누락 그리고 노출 제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내 블로그 자체가 아예 검색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저품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라고 하면 저품질이기 때문에 저품질된 블로그 글을 살리는 시간과 새로운 게 시작한 블로그가 최적화되는 기간이 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쓴 글들이 내가 기존에 쓴 글들 플러스 새로 쓴 글들이 너무 많이 써도 저품질이 안 풀리는 것 같아. 이 고난의 기간 2달, 3달 정도를 이겨내고 끝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존 저품질 되었지만 정상적인 글로 이제 회복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보통 사이트를 새롭게 개선을 하죠.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새롭게 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해요. 티스토리나 그러니까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왜냐, 티스토리 블로그는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다음을 통해서 수익화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되게 익숙한데,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보통 컨텐츠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글들을 다 날려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품질된 걸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현웅님이 아나부님 블로그도 최적불이 아니던데 포스팅 키워드 선정할 때 조회수 및 몇몇 정도 고른다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최적불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적불 기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판다랭크에서 최적불로 나와요. 최고 등급 S1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등급 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이트마다 다 달라요. 저 최저불이라는 거를 아마 뭐 불덱스라든지 기타 뭐 다양한 사이트에서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그게 정확히 맞는 게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이런 것들이 맞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제 블로그는 제가 볼 때는 완전 최저가 단계 상위에 있지는 않는 블로그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배현옥님이 말씀 주신 내용대로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다릅니다. 키워드가 주제마다 다르고. 그런데 최근에 25,000회 정도 나오던 IT 제품 글이 상단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25,000회에 상단 노출되는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키워드로 상단 노출을 노릴 때는 저는 보통 한 5,000에서 10,000 사이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이거 쭉 이제 랭킹된 내용들을 봤을 때 키워드별로 좀 어렵겠다 싶으면 뭐 진짜 2,000-3,000 정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쓰는 글은 지금 네이버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블로그 글이에요. 예를 들면 체험단이다 그러면 보세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까 제가 IT 쪽 다 보여드렸죠? 이 IT 쪽 쭉 보세요. IT 쭉 보시면 이거 전부 다 쿠팡 파트너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요 마케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수익 인증한 거를 못 보여드리긴 했지만 좀 이따 봐서 상황 보면 보여드릴게요. 쿠팡 파트너스로만 그래도 제가 한참 강의할 때는 그 이상이었지만 지금도 한 100만원 이상은 나오니까요. 이거는 즉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아나버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드린 체험단을 교육할 때는 체험단 글만 쓰고 쿠팡 파트너스 교육할 때는 쿠팡 파트너스, 챗GPT 교육할 때는 챗GPT 관련된 글 쓰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주일에서 보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만 쓴 글로 구성된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수익형 블로그는 아닙니다. 교육용 블로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있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강사들은 자기 블로그를 오픈 안 하잖아요. 수익형 블로그는 당연히 오픈할 수가 없어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교육용 블로그고 여기서 또 일부 수익이 나지만 오픈해드릴 수 있죠. 왜? 다 정상적인 정도와 정직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체험단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험단 글 할 때 썼던 내용들인데요. 여길 보면 되는구나. 자, 요렇게 뭐 여의도 콘네도 호텔이다 그러면 요런 것도 체험단으로 글을 쓴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 지금도 사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어요. 아까 벌써 한 30분 정도 오버됐는데 네, 그래서 질문 딱 2개만 더 받을게요.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끝까지 질문에 답변한 내용 좀 잘 들어주세요. 말씀하신 SEO는 네이버에도 먹히는 알고리즘인가요? SEO라는 거는 검색엔진 최적화입니다. 즉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개념은 블로그 플랫폼 기준이기도 하지만 검색엔진 기준이죠. 검색엔진이라 하면 네이버 블로그, 구글 검색 엔진, 다음 검색 엔진 이런 것들이 검색 엔진이죠. 그래서 SEO는 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SEO를 T스토리는 HTML 코드 안에서 코드의 구성의 형태의 표준성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SEO가 있긴 있어요. 뭐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글의 주제별 본문의 구성 그리고 제목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형태 뭐 예를 들면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의 구성 그 중간에 앞부분에 뭐 요약이 있을지 없을지 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동영상이 있으면 좋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도 다 SEO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도 SEO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챗봇으로 SEO 블로그 글에 맞게 쓴 거는 네이버,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통 기준이에요. 조시조시님이 쿠파스 하다 저품질 걸릴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쿠파스를 왜 하는지입니다. 블로그를 할 때 내가 쿠파스 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보성 글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제대로 글을 쓰면은 문제될 일들은 거의 없어요. 대신 이제 네이버가 2021년, 2022년, 2021년 무렵에 대대적인 또 한 번의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글을 그러니까 쿠팡 글을 쓰는 사람들, 쿠팡 링크를 그대로 넣었던 이제 블로그들이 다 검색 누락, 노출 제한, 심지어 저품질까지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쿠팡으로 이해가 못하시면 그냥 적어만 두셔도 되세요. 이거 팁입니다. 쿠팡 링크는 단축 링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축 링크로 걸어 두시고요. 이건 편법 꼼수 아닙니다. 단축 링크로 걸어 두시고요. 그리고 쿠팡에 사용될 어떤 뭐 결제 이미지 있잖아요. 뭐 구매하기 뭐 이런 것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대로 용인해 놓은 이미지, 즉 우리가 이미지를 등록하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에 내가 사용한 이미지들이 뜨는데 이제 그 이미지들이 보이지 않는 좀 숨김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뭐 그거 정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글이 궁금하면 제 블로그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따이님, 강의 결제하고 프롬프트 사용하려고 하는데 꼭 유료 결제해야 하나요? 무료로 프롬프트만 써도 되나요? 프롬프트는 다 무료로 다 있죠. 일단은 프롬프트가 엄청 많아요. 고급 활용 프롬프트 75만원 상당의 17개 프롬프트도 있고요. 챗봇도 기본적으로 2개 드리는 것과 또 추가로 2개 드리는 것에서 4개를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책 부분도 아까 키워드 분석 사이트 34개 정리된 거서부터 뭐 체험단서부터 뭐 그리고 26가지 프롬프트의 원칙이라는 것서부터 일단 다 제공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프롬프트만 써도 됩니다. 그런데 GPT는 유료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한 2만 몇천 원 정도 할 거예요. 한 달만 일단 사용하시는 거죠. 굳이 1년 이렇게 결제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AI에 관심이 갖다 보면은, 결제할 때 보면은, 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그 위를 보면은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12개월이 아니라, 무엇을 테스트로 해보시든지, 한 달로 바꿔놓고 하셨기를 바랄게요. 요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한 달로 바꿔놓고. 그래서 챗GPT도 한 달 정도를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를, 신청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1주차 지난 2주차 때 정도서부터 신청을 하시고 그걸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챌린지는요, 이 챌린지의 장점이 지금 저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의견을 소통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물어보고 운영진 분들이 있어서 운영진 분들이 알고 있는 또 정보들을 또 시행착오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그리고 저하고도 카톡으로도 2번 만나고 라이브 특강으로도 온라인으로 2번 만나고, 그래서 2기까지만 현재 계획이 있고 3기는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직업이 있고 또 계속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좀 시간을 할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지금은 2기까지만 현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번 2기 챌린지에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액 차이가 거의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 챌린지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만났으면 좋겠고, 챌린지를 신청하시지 않더라도 거의 강의는 그냥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600페이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강의가 600페이지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욕심이 나서 계속 추가하고 그리고 상세 설명까지 더 추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600페이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긴 시간이었죠. 거의 2시간까지 이어갔는데요. 질문도 최대한 다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월부하고 함께 하는 거라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네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월급쟁이 부자들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제 강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메인으로 뜨고 팝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는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체크해보고 있는데, 좀 기타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또 차별화된 구성을 가지고 또 이 강의를, 특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땠나요?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오늘 밤 12시까지 아마 그 추가 혜택으로 드리는 거는 그때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혹시라도, 왜냐면 지금 질문이 그 전 질문이 있다고 있어서, 이 월부스 전용 추가 혜택 3가지 맞아요. 12시까지만 드리는 게 이 추가 3가지입니다. 블로그 글쓰기 좋은, 아까 보셨던 IT, 제품, 상품 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추천해주고 글을 써주고, 이걸로 검색 엔진 상단 노출될 수 있는 SEO 최저가 블로그 글까지 써주는 챗봇, 그리고 맛집 챗봇,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거는 아까 질문 중에 이제 블로그 지수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꽤 많아서 분석 사이트, 키워드 분석 사이트 34개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SEO 블로그 전용 챗봇, SEO 블로그 제목 작성 챗봇, 저작권 걱정 없는 이미지 사이트 20선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프롬프트 17개, 75만원 상당히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아나부가 50페이지 수강 후기를 쓰신 분들을 위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문을 실제로 우리 블로그에 맞게 다 의역하고 번역하고 해서 진짜 우리나라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전자책입니다. 그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없어요. 26가지 원칙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논문을 그냥 마음대로 번역해놨죠. 근데 저는 블로그를 하시는 이제 우리 블로그들, 그리고 월부에 강의 시청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원칙서, 즉 26가지 원칙을 정리해 놓은 그러한 전자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강의 비용에 비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제 강의의 안내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12시, 오늘 밤 12시까지라고 지금 모니터에도 지금 막 떴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연히 12시까지 해야지, 오늘이니까. 자, 시간이 2시간 되니까 제가 막 좀 정신이 몽롱했나 봅니다. 갑자기 내일 정오가 생각이 나는 이런 사태였었어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 내용은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아나부와 함께하는, 또 아나부와 월부가 함께하는, 월부와 아나부가 함께하는 강의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 여러분들이 특강으로 인사드린 아나부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코치 아나부였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보니 선뜻 이렇게 인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려면 빨리 마치시잖아 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진짜로 마칠게요. 너무 아쉬워. 전해드릴 게 더 많은데. 자, 저는 스몰 비즈니스 코치 아나부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또 보실 분들은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또 특강에서도 제가 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아나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